안녕하세요. 대학을 4번 다닌 남자 시험 중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8살 7급 공무원분의 고민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일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중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C군입니다. 준경예시 공대를 나왔지만 대기업, 공기업에는 뜻이 없었고 명예와 안정성을 중요시 여겨 전공을 포기하면서 행정직으로 국가직 7급에 합격하였습니다. 현재는 입직 후 1년 정도가 지났네요. 공무원 급여는 애초에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큰 실망을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의 수준, 지저분한 업무, 그리고 내 미래가 옆에 앉아있는 한심한 팀장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지금의 삶에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성향은 운동, 공부 등을 할 때 여러 사람들과 경쟁을 하여 성과를 내고 한 명 한 명을 이겨나갈 때 큰 재미를 느끼는 성향인데 공무원 일은 정말이지 누구나 할 수 있고 큰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년의 일을 답습하는 지루한 일이라 업무적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직을 생각해봤는데요. 입법고시, 로스쿨, 치대 입학 정도입니다. 학점은 3점 초반이라 로스쿨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 시험 머리는 수능 국어, 수학 가형, 영어 모두 2등급을 받았고 진득하게 앉아서 하는 행정직 공무원 시험도 단기간에 다관왕으로 합격하였기 때문에 추론형이든 지식형이든 혹은 법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거부감이 없습니다. 막연한 질문이지만 시험 중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입니다. 먼저 C군에 대한 능력치, 성격, 성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능력치입니다. 28살에 이미 1년 재직 중이시면 26살에 붙으신 거고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거의 무유학인데 다관왕이라고 하시니 지방직까지 붙으셨겠고요. 전공이 행정학이나 법학이 아닌 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둘째는 성격입니다. 성격은 굉장히 도전적인 탐험가의 느낌입니다. 누군가의 지휘를 받거나 지원을 하는 서포터라기보단 앞에서 말뚝딜을 하는 딜러형 같고요. 셋째는 성향입니다. 돈보다는 명예, 안정성, 그리고 자아실현 등을 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받는 스트레스도 공무원의 박봉 때문은 아니라고 하셨고요. 그럼 이제부터 생각하시는 진로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고시, 로스쿨, 그리고 치대 입학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입법고시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성비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장점보다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점은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째로 근무지입니다.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시가 아닌 입법고시를 굳이 콕 찍어 말씀하신 걸로 보아 지방 근무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수의 지방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실 확률은 아무래도 낮겠죠. 국회의 사무관이 되셔서 여의도에서 일하는 장점을 보신 것 같은데 요즘 정부에서 국회도 세종으로 이전하려고 각을 잡고 있어서 이게 큰 장점인지는 시험 중독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승진을 볼 수 있겠네요. 현재 7급임에도 다시 고시를 치시려는 이유는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신 것이 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국회 공무원들은 더구나 승진도 빠르니 이 점은 확실한 메리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단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드리는 시간과 노력입니다. 이미 공직에 계셔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입법고시의 피셋 커트라인은 평균 80으로 모든 고시 중 가장 높으며 연마다 뽑는 인원도 총 20명가량으로 매우 적습니다. 행시에 비해 커트라인이나 경쟁률이 훨씬 높죠. C군의 행정학과 법학에 대한 능력치는 이미 검증이 된 상황이지만 입법고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피셋 뚫기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만약 뚫더라도 2차에서 될지는 장담을 못하죠. 두 번째 단점은 자아실현입니다. C군은 현재 받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한심한 팀장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이 되셔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애초에 국회의원의 서포터 업무를 하는 국회 공무원이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입법고시를 합격해서 입법조사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입법을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고 더 넓게 말하면 그들의 보좌진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현직의 얘기입니다. 인사혁신처에 있는 직무 소개를 보겠습니다. 입법고시를 패스하신 남땡땡 형님의 인터뷰입니다. 업무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 국회의원들 회의 준비, UN 등의 높으신 분들 회의 준비입니다. 국회 사무처법에 있는 국회 행정 업무 역시 대부분 지원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준비를 해주는 서포터 역할에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C군이 느낀 현타를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시험 중독이 짧은 글로나마 느낀 C군은 참모형보다는 오히려 리더형이고 입법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테크트리를 올려 경험을 쌓고 나중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단점은 야근입니다. 이미 공직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고시 출신들은 야근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특성상 상임위나 국정감사 등의 큰 회의를 준비할 때는 정말 늦게 퇴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 중독은 군복무를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서 했는데 사무관들이나 서기관들, 국정감사 있을 때는 진짜 X나게 바빴습니다. 국방부도 이런데 국회는 뭐 더 말이 필요할까요? 때문에 입법고시는 분명 깊게 고민해본 후 진입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스쿨입니다. 개인적으로 C군의 성향에 가장 맞는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컨대 C군도 시험 중독과 같이 은근히 시험을 즐기는 변태 성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로스쿨에 가서도 잘 경쟁하여 변시에서도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3점 초반이라는 입에 담기 험한 학점을 받아오셔서 서영구 서성한 로스쿨은 아예 가망성이 없고요. 학점을 많이 보는 중앙 로스쿨도 솔직히 힘듭니다. 외대 로스쿨이 올해까지 GPA 85만 넘으면 만점 처리해서 C군에게 딱이었는데 내년부터 아쉽게도 바뀝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즘 로스쿨 입시 메타가 학점과 영어보다는 리트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C군은 학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리트로 아예 찍어 누를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시립 로스쿨의 20학년도 합격자 평균 스펙을 보겠습니다. C군이 내년 리트를 쳐서 22학년도로 입학하면 만 29세에 입학하게 됩니다. 합격자들에 비해 나이가 많습니다. 출신 대학을 보겠습니다. 서영고 성안시를 제외하고는 학벌로 이득 보기 힘듭니다. 중경외시 출신이라고 하셔서 시립대 출신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학벌로 이득을 보시긴 힘들 것 같습니다. 문 닫고 들어가는 상위 75%의 학토릿을 보겠습니다. 학점 3.85, 토익 935, 리트 123입니다. 본인 GPA가 낮고 나이가 많으니 토익과 리트는 무조건 저거보다 잘 맞아야 합니다. 시립 룰을 제가 예시로 든 이유가 GPA가 80인 사람 같지도 않은 GPA를 맞고도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GPA 80이면 거의 2.5 정도의 학점입니다. 아마 저분이 리트 최고 득점 139점을 해서 다 찍어 누르고 합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수험자의 모집단 자체가 우수해서 그 안에서 또 표점 130 이상 맞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때문에 만약 로스쿨로 가닥을 잡으신다면 퇴근하고 꾸준히 리트 훈련을 해서 고득점을 노리셔야 하겠습니다. 지방 로스쿨에서도 물론 훌륭한 법조인이 많이 배출되지만 변시 합격률이 매우 낮은 것은 현실이고 5년 후에는 수험생이 더욱 적체될 텐데 현재 7급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게 맞는지는 본인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대 입학입니다. 이 역시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되며 본인의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C군은 이미 현역 때도 국어, 가형, 영어에서 2등급을 맞았으며 7급 준비로 인해 더러운 공무원 국어 문법을 학습했을 뿐만 아니라 법이나 경제의 배경 지식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이의수능에서 국어에서 언매를 픽하면 1등급은 무난히 찍을 것 같습니다. 영어도 뭐 1등급 나올 거고요. 공대 출신이면 그래도 짬이 있기 때문에 물화, 물생 적당히 조합하시면 11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과 수학인데 11111로 의치대를 가려면 국어와 과탐 백분위가 높아야 하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과 수학도 1을 맞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과 수학에서 고정 상위층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진입하시기 전에 무엇보다 수학에 유념하시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진입했다가 접는 사람들 대부분은 수학입니다. 이의수능으로 들어오시면 36세 의료인이 되시겠네요. 6년 동안 뭐 괴롭다면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암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들어오시면 최상위권 성적을 받지 않을까 하네요. 6년간의 공무원 근로소득에 대한 기회비용도 잘 따져보시고 의사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기들은 6급을 달고 결혼도 했을 테니 말이죠. 지금까지 7급 공무원분의 고민을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험중독이었습니다.